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아르센 벵거 감독이 영입한 아스날 역대 최고의 선수들 가운데 당당히 10위에 이름을 올린 선수, 에미레이츠 시대 이후 최고로 성공한 주장이자 리더십과 카리스마까지 함양한 아스날의 8번 미겔 아르테타입니다. 스페인 북부의 해양 도시 산 세바스티안, 이 도시의 대표적인 축구팀이 바로 과거 이천수가 뛰기도 했던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이곳에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소시에다드 선수가 되기를 희망했고 1982년 태어난 아르테타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산 세바스티안에서 소년 아르테타는 친구 사비 알론소를 12살 때 만나게 되었고 지역팀이었던 안티쿠오코 유스에서 허구한 날 이 둘은 인근 모래사장에서 공을 차고 놀곤 했습니다. 어쨌든 두 아이 모두 이 유스 클럽을 함께 떠났고 레알 소시에다드 유스로 입단을 합니다. 이때가 1997년 이 팀에서 알론소의 형인 미겔 알론소가 뛰고 있어서 훗날 소시에다드 1군의 아르테타, 알론소 함께 같이 뛰자며 모험결의까지 했지만 아르테타는 얼마 뒤 소시에다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르테타가 도착한 곳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이곳에서 이니에스타, 말데스 등 미래의 바르셀로나 주전들과 함께 라마시아에서 합숙을 하게 되었죠. 2층 침대 중 1층에서 잠을 자던 아르테타는 2층에서 자던 페페레이나 골키퍼의 코골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주변 친구들이 레이나를 향해 던진 슬리퍼에 애꿎은 아르테타가 맞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전술적인 지능으로 아르테타는 순조롭게 바르셀로나 2군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유망주로 각광을 받게 되었지만 당시 바르셀로나 1군 수비형 미드필더 펩 과르디올라가 주전 선수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화려한 공격수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특성을 과르디올라는 아르테타에게 가르칩니다. 미켈, 팀 동료들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네가 행복해야 할 일이야. 그들이 잘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럴 수 있게 만들어준 네가 잘해주고 있다는 거니까 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청소년 대표팀에서 그나마 차출되곤 했던 아르테타였지만 바르셀로나 성인팀 1군에선 한 경기도 기회조차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임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2002년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로 이적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막 20살밖에 안 된 앳된 이 유망주에게 타지 생활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자기를 보러 오라고 했을 정도였죠. 고국으로부터 복귀를 그리던 아르테타는 레인저스에서 주전 선수가 되었고 레알 소시에다드가 다시 그를 영입함으로써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사비 알론소와 재회를 꿈꾸었지만 알론소는 리버풀로 이적을 한 뒤였고 아르테타는 팀 내 입지가 좁아지면서 다시 팀을 떠나야 할 운명에 처합니다. 이번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였습니다. 사실 그가 잉글랜드의 러브콜에 응한 것은 2003년 레인저스 시절 아스날과의 친선 경기에서 잉글랜드 축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당시 아르테타는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3관왕을 차지하면서 리그에서 돋보이는 유망주였지만 레알 소시에다드에선 극도의 부진으로 팀이 6라운드가 돼서야 1승을 거둘 정도로 열악했고 아르테타는 벤치로 밀려 EPL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2004-2005 시즌 에버턴 임대 소속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에버턴이 리그를 4위에 마치게 만들면서 챔스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2005년 한국으로 피스컵 참가를 위해 내한을 했을 때 아르테타는 에버턴 완전 이적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잉글랜드로 향합니다. 이적료는 45억 정도. 에버턴으로 완전 이적을 한 아르테타는 공교롭게도 먼저 리버풀로 이적한 사비 알론소와 함께 머지사이드 이웃 사촌이 되면서 이 둘은 절친으로서의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환상적인 프리킥 데뷔골을 꽂아 넣으면서 에버턴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아르테타는 감독 모에스의 총애를 받았고 아르테타는 그 전까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공미에서 때로는 윙어로도 나선 아르테타, 임대 형식으로 왔지만 그는 점차 발전된 모습으로 완전 이적에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포지션을 바꾸고 성공한 케이스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6-2007 시즌 에버턴의 에이스 계보는 팀 K리에서 아르테타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스페인 선수다운 창조성과 패스, 골키핑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때 아르테타는 EPL 랭킹 탑 5까지 올라갔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국대로는 선발되지 못한 부르는 이어집니다. 공미나 윙어로 나오자 스페인 국대에선 레이에스, 호아킨, 비센테, 다비드 실바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았고 심지어 중미로 뛰기에는 알론소, 사비, 이니에스타 같은 미친 재능들이 즐비했습니다. 어찌 보면 브라질의 주니뉴와 비슷한 케이스가 바로 아르테타였죠.
2007년과 2008년은 정말 아르테타의 전성기였습니다. 2008 에버튼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며 팀에 없어서 안 될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고 에버튼 팬들은 무조건 잡아야 할 선수라고 극찬을 합니다. 국대 차출도 안 당해 실력도 실력대로 좋아 잘생겨 사생활도 깨끗한 편 나이도 적당 경험도 풍부한 그나마 단점이 기복 그야말로 무결점에 가까운 선수였습니다. 2009년 십자인대 큰 부상으로 커리어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연골에 바느질이 빠지는 바람에 6주 추가 부상 따라서 아르테타는 2009년 크리스마스가 다 돼서야 복귀합니다. 이때부터 아르테타의 잔부상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에버튼에서의 활약이 밑바탕이 되어서 여러 팀들의 제안이 날아들었고 그중 아르테타의 마음을 먼저 움직인 팀은 다름 아닌 맨시티였습니다. 간신히 모에스 감독의 설득으로 팀에 남기로 했지만 결국 다음에 아스날로 이적을 결정을 했죠. 이적 시장 마감 몇 분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발표가 떴고 팀에 6년이나 헌신했던 이 미드필더의 이적을 스카이 스포츠가 긴급 방송합니다. 모에스 감독은 2011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스쿼드를 강화할 돈이 없었고 구단이 가진 500억에 달하는 빚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아르테타를 팔기로 합니다. 또한 아르테타 역시 과거 잉글랜드로 올 때부터 아스날을 마음에 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같은 스페인 선수인 세스크 파브레가스를 떠나보낸 뒤 공백을 느낀 아스날 팬들은 아르테타가 그 공백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르테타 본인이 포지션을 바꾸어버립니다. 그동안 공미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복귀였죠. 아르테타는 아스날의 승리 요정으로 첫 시즌부터 맹활약합니다. 아르테타가 없을 때 리그 승률이 제로였습니다. 리그 총 7경기에 결정을 했는데 3무 4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나마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건져 겨우겨우 1승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아르테타가 없으니 아스날은 안정적인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없었고 로시츠키마저 오락가락하는 기복으로 3위 자리까지 위태했습니다. 아르테타는 안정적인 플레이어지 임팩트 있는 활약을 한 건 아니었기에 파코와 야야 투레에 비해서 조명을 덜 받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2012-2013 시즌 아르테타는 리그에서 2,517개의 패스를 성공을 시키면서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한 시즌 최다 패스 성공 횟수를 기록합니다. 성공률은 무려 91.53%. 단순히 뒤에서 안전한 패스만 뿌리는 게 아니었는데 리그에서 97번의 볼을 빼앗아 리그 전체 5위, 미드필더 중에선 2위였습니다. 처음 아르테타가 아스날에 왔을 때 세스크만큼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했던 아스날 팬들은 미안함을 내비치면서 아스날을 먹여 살리는 살림꾼이란 극찬을 보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31살이란 나이에 그간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에서 다시 수비형 미드필더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보다 오히려 성공을 해냈다는 소감을 전하면서 뛰어난 멘탈리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듬해 아르테타는 수비 전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렸고 저조한 활약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램지나 외질이 수비 공헌도가 좋은 선수들이 아니었고 아르테타와 함께하는 중미 조합도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 역습에 취약했습니다. 슬슬 아르테타의 하락세가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었죠. 과거에 영리하게 파울로 공격을 끊거나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수비했는데 부상 이후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포지셔닝도 안되고 골키핑도 전혀 안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파트너 아론 램지의 장기 부상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출전 수가 줄어듦에도 아르테타는 아스날에 남아서 재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출전에 불만이 없다는 것은 백업도 감수하겠다는 의미였고 이런 멘탈 선수가 팀에겐 정말 소중했습니다. 아스날 팬들은 코클랭에게 밀릴 수 있는 아르테타를 보면서 그래도 캡틴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며 그가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랬습니다. 기자들의 재계약건에 대해서 아르테타는 재계약에 대한 대화는 5분이면 충분하다며 아스날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2015년 1월 28일 1년 재계약에 사인을 하면서 1년 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에버튼에서 아스날로 이적해와 449경기를 뛴 아르테타는 2016년 마지막으로 아스날을 떠나서 은퇴를 발표합니다. 아스날에서 많은 시간 동안을 뛴 건 아니었지만 그는 아스날 팬들에게는 영원한 주장이었습니다. 은퇴 직전 아르테타는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들이 나와서 환상적으로 팀을 이끄는 영웅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아스날에서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즐거웠고 항상 아스날을 아끼는 만큼 제게 이곳은 꿈같은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젠 아르테타는 더 나은 세대들을 이끄는 아스날의 감독이 되었고 팀의 우승이란 꿈을 심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살 때 램파드보다 훨씬 낫다고 평을 받았고 한때 은바페보다 더 높은 재능이라고 불린 악마의 재능, 하지만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